안녕하십니까, 성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볼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고사를 대비해서 우리가 중간고사 유형과 관련된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닉스 리눅스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유닉스에 대해서 배우는 내용인데, 리눅스는 우리가 유닉스의 일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시험 범위는 우리가 1장부터 6주까지, 첫 번째 주부터 6번째 주까지이고요. 각 주는 우리가 이제 세 개의 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그 파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수업 시간에 확인을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시험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가 유닉스와 리눅스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데,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들은 일단 앞에 보시면 각 장에 우리가 요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보시면 우리가 학습 목표가 나와 있는데, 당연히 학습 목표가 우리가 이번 주에 중요한 내용들을 일단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학습 목표에 대해서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 용어들은 뒤에서 수업 시간에 필요한 용어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뭐 당연히 용어를 알고 있으셔야 여러분들이 어떤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앞에 주요라고 하는 게 나와 있으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한 번 정도는 더 살펴보시는 게 여러분들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유닉스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유닉스를 뭐 만드신 뭐 캠 톰스나 아니면 데니스 리치 같은 분들, 뭐 당연히 뭐 여러분들이 상식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은 또 알고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멀티 유저, 멀티 프로세싱, 뭐 우리가 멀티 프로세서, 그런 멀티 우리가 이러한 어떤 여러분들이 태스킹과 관련된 어떤 유닉스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또 이해를 하고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각 장애 앞에 우리가 기본적인 사전 퀴즈가 일단은 들어가 있습니다. 사전 퀴즈 같은 경우에 당연히 시험 문제로 내기가 참 편하겠죠. 그렇죠. 물론 이제 OX 문제는 저희가 수업 시간에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기본적인 시험 문제는 25문제 사지선당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사지선당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쉽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좀 어렵게 또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뭐 일반적으로 이제 시험을 봐 보면 잘하시는 분들은 또 잘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또 준비를 어느 정도 하는가에 따라서 성적들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준비를 잘 하셔서 좀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는데, 일단 사전 퀴즈 문제, OX 문제는 나오진 않지만 여기 사지선다형으로 바꿔서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우리가 어떤 사지선다형 문제 같은 것들은 당연히 그대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용어들을 숙제를 잘하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좀 잘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은 뭐 오픈소스의 발달과 리눅스 등장에서 나와 있는데, 뭐 여러분들 컴퓨터의 뭐 역사, 기계식 전자식, 그 다음에 계산기 이런 거 나오는데, 아마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리눅스나 이런 것보다 뭐 기본적인 어떤 컴퓨터 구조나 이런 데서 배웠을 거라고 보는데, 우리가 뭐 애니악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컴퓨터가 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유닉스의 등장을 얘기할 때는 어떤 해커 문화를 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리눅스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해커들이 만들었다. 그러니까 뭐 해커들도 요즘에는 블랙 해커하고 화이트 해커, 그래서 뭐 크래커들, 화이트 해커, 그래서 어떤 시스템을 침입하는 사람들 해커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넓은 의미에서 어떤 뭔가를 이렇게 분석하고 이런 걸 즐기는 사람들을 해커라고 불러죠. 그래서 이 해커가 등장하게 된 거는 뭐 이 조이 버블스의 친구였던 존 드래퍼에 의해서 뭐 등장을 하게 되었는데, 뭐 이 사람이 등장하고 난 이후에 여러 해커들이 등장을 했고, 뭐 밑에 보신 것처럼 뭐 스티브 잡스와 뭐 스티브 워즈니악 같은 우리가 이러한 어떤 뭐 그 여러분들 유명하신 개발자들도 해커 이 문화로부터 등장을 했다. 그리고 이게 발전하면서 우리가 뭐 캠 톰슨과 제니스 리치가 유닉스를 발전을 시켰고, 그 다음에 이 애플이 나오면서 PC 시대를 열어서 우리가 1980년대 PC 시대가 됐는데, 이러한 PC에서 우리가 어떤 개인적으로 유닉스를 돌려보고 싶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고요. 그래서 BSD 뭐 프로젝트라던가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사용할 소프트웨어를 만들게끔 하기 위해서 GNU 프로젝트에서 여러 가지 프로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유닉스에서 리눅스가 1991년도에 등장을 했고, 이런 리눅스를 기반으로 해서 2007년도에 안드로이드가 일단 개발이 되기 시작해서 2008년도에 안드로이드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인 이러한 어떤 우리가 어떤 그 개론적인 것들, 그 다음에 오픈 문화, 그래서 오픈 마인드라고 보통 뭐 그 정신이니까 부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오픈 소스, 그 다음에 오픈 콘텐츠, 뭐 오픈 소스 하드웨어, 요즘에 뭐 라즈베리 파이라던가 아두이노, 그 다음에 잭슨 뭐 나노라던가 뭐 이러한 이제 잭슨 시리즈 같은 것들 나오게 되는데, 뭐 기본적인 어떤 이러한 용어들을 좀 잘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리눅스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눅스는 누가 만들었느냐? 그 다음에 리눅스를 어떤 기반, 그래서 미닉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유닉스 고용용 유닉스를 앤드류 탄넨바움 교수님이 개발했는데, 얘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다가 나중에 아예 뭐 몇 달 뒤에 소스 코드가 전부 다 대체되면서 지금은 미닉스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만, 뭐 이러한 어떤 역사적인 배경들, 그 다음에 1990년대는 우리가 웹의 시대였죠. 웹의 시대 웹서버로 사용되면서 리눅스가 발달을 하고, 그 다음 2000년대 유비쿼터 시대는 인베디드, 그 다음 2010년대 아까 안드로이드, 뭐 타이젠, 웹OS 뭐 이러한 쪽에서 리눅스가 사용이 되는데, 여기 스마트 디바이스 시대에 리눅스가 널리 사용이 되고 있다. 그 다음 이 장은 유닉스와 리눅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하드웨어 구조, 뭐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시스템 소프트웨어, 그래서 운영체계 일종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리눅스 전에 우리가 유닉스가 먼저 나왔는데, 우리가 유닉스는 벨 연구소에서 개발이 돼서 우리가 기본적인 버클리 대학에 나가면서 BSD 계열과 뭐 그 AT&T 계열로 분화가 됐고, 이 AT&T 계열은 연구용 유닉스, 그래서 벨 연구에서 만든 거를 다른 회사들, 뭐 IBM이나 뭐 HP나 이러한 곳에 라이센스를 주면서 만들어지면서 여러 가지 시리즈들이 나왔는데, 얘들을 묶어서 우리가 AT&T 계열로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서로 완전히 분리돼서 개발되다가 이러한 것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발전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진영이 서로 다른 표준을 갖고 있었는데, 현재는 SUS, 그래서 싱글 유닉스 스페시피케이션으로 묶여 있고요. 그래서 SUS를 준수하는 OS들을 우리가 유닉스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러한 유닉스의 종류에는 AIX나 그 다음에 우리가 맥킨토시, 그래서 우리가 맥이라고 하는 거에 사용하는 맥OS라던가, 그 다음에 뭐 HPUX 같은 어떤 이 대형, 그 다음에 어떤 회사들에서 개발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BSD나 리눅스도 요 SUS를 준수한다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닉스의 일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것들을 좀 알아줘야 되고요. 그 다음 당연히 유닉스의 특징들, 뭐 다음 중 유닉스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들 나오기 좀 편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3개가 있거나 뭐 4개가 있는 애들, 아니면 여러 개가 있는 애들은 사지선다형으로 나오기 참 좋은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 나올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유닉스의 시스템 구성이라던가, 그 다음에 리눅스의 특징들, 여기도 또 4가지, 3가지가 있네요. 멀티 유저, 멀티 프로세스, 멀티 프로세서. 그 다음에 리눅스는 기본적으로 이 리눅스 토발지가 개발한 커널 위에 이 GNU에서 만든 소프트웨어를 묶어놓고, 그 다음에 이 소프트웨어의 어떤 그 구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우리가 이제 배포판들이 나오게 되는데, 뭐 배포판의 종류로서 뭐 슬러기어 계열, 레드햇 계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데비안 계열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주로 사용되는 것들은 우분투나 뭐 수세, 뭐 리눅스 이런 애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닉스를 보통 사용하는데, 유닉스는 우리가 이제 어떤 사용자의 편의성에 맞춰져 있고요. 그 다음에 레드햇 계열은 기본적으로 서버에 좀 더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우분투라고 하는 애는 어떤 그 뭐 반투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제 나왔던 그 반투어에서 나온 용어인데, 뭐 정확하게 뭐 의미를 뭐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전라도에 있는 거시기, 거시기가 뭐냐 물어보면 거시기 있잖아, 거시기. 이런 식으로 뭐 표현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래도 한번 얘기를 하자고 하면, 우분투는 내가 있으니 내가 있다. 그래서 어떤 이런 그 공유와 이런 그 정신에 육박한 언어인데, 그래서 어떤 사용성, 모든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데 중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인 어떤 설치라던가 뭐 배포판들 나와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한번 쭉 봐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편하게 사용할 때는 그냥 버추얼 박스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이런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학습평가가 나와 있는데, 학습평가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리하기.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시험에 보실 때는 뭐 이번 장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보셔야 되는데, 당연히 정리하기가
당연히 중요하겠죠. 여기 있는 것들을 정리하시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고학점을 노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우리가 어떤 절대평가면 여러분들 어떤 점수를 맞은 거를 그대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저희가 상대평가입니다. 그래서 남들도 다 저거 보고 시험을 볼 거기 때문에, 그래도 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뭐 B나 뭐 이 정도는 노린다면 그럼 상관없겠지만, 뭐 A를 조금 노린다고 하면 수업에 딱 나온 내용들이나 앞에 있는 PPT를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정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2장에서는 뭐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명령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장보다 이제 2장이나 이런 쪽이 좀 더 중요하게 되는데, 우리가 리눅스의 기본 명령어들을 보시면 뭐 기본적으로 이제 뭐 이 지난 시간에 정리했던 거 또 마찬가지로 정리 한번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주요 용어는 당연히 한번 보셔야 되고, 사전 퀴즈들도 당연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리눅스의 기본적인 구조, 뭐 당연히 구조 같은 거 중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한 번씩 얘기 나와 있는데, 뭐 커널과 GNU 소프트웨어, 요거는 뭐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쉘이 무엇인가, 당연히 시험 문제에 나올 수밖에 없죠. 중요한 용어니까. 그래서 한번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롬프트도 당연히 이 용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계정 골뱅이 호스트네임, 그 다음에 현재 작업하는 디렉토리 명이 들어간다. 그래서 다음 중 요 내용이 아닌 것은, 잘못된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올 수가 있겠죠, 시험 문제.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쉘이 무엇인가, 뭐 이러한 용어들, 그 다음에 리눅스에 제공하는 쉘들, 뭐 내부 명령, 외부 명령, 이런 거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요 명령어들에 대한 것들은 뭐 당연히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만, 우리가 주로 이제 시험 문제에 요 표에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대신에 뒤에 보시면 이렇게 파일 조작하는 명령어가 무엇이냐, 그래서 이제 파일이 무엇인가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ls 명령어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ls 명령어의 주요 옵션들이 나오는데, 뭐 여러분들이 뭐 -l, 그 다음에 -h, 뭐 -r, -a 이런 거는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파일을 만들 때 터치 명령을 이용한다. 그 다음에 cat 명령을 이용해서도 새로운 파일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러한 것들도 조금 주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cat 명령은 일반적으로 파일의 내용을 출력할 때 사용을 한다. 뭐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more 명령도 파일을 출력할 때 사용한다. 그 다음에 파이프를 이용하면 기존에 어떤 앞에서 실행했던 명령어를 여러분들이 어떤 뭐 한 페이지 단위로 볼 때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이러한 것들 좀 중요하고 뭐 많이 사용되는 거니까 한 번 더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리다이렉션도 당연히 뭐 우리가 이제 세 가지가 있으니까 이게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뭐 사지선행으로 이런 건 이게 참 좋죠. 그 다음에 파일을 복사할 때 copy, COPY인데 보통 유닉스의 명령어가 홀수 번째, 그래서 리스트, LS는 LIST인데 첫 번째, 세 번째, copy는 COPY인데 첫 번째, 세 번째 이 글자를 사용을 해서 사용을 한다. 그 다음에 move는 우리가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이동할 때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RM은 파일을 삭제할 때 사용을 하는데 -R이라고 하는 옵션을 이용해서 디렉토리도 삭제가 가능하다. 유닉스에서는 한 번 삭제한 파일은 복구가 힘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삭제를 할 때 이러한 것들을 조금 주의하셔야 된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주안점으로 조금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파일과 관련해 가지고 뭐 CPRM, 그 다음에 MV가 있었는데, 뭐 그것 관련해서 디렉토리 조작, 그래서 뭐 디렉토리는 일단 파일들을 저장하는 자료 구조이다. 그 다음에 트리 구조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용자 홈 디렉토리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래서 홈 디렉토리에 대한 용어들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요. 윈도우처럼 여러분들이 파일을 아무런 디렉토리에다 그냥 막 저장을 하시면 안 되고, 항상 유닉스는 이 디렉토리들이 어떤 용도가 정의가 돼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무거나 생성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 보통 초보자들이 많이 좀 그거 하시는데, 뭐 유닉스를 좀 해본 분이냐 안 해본 분이냐 이런 것들은 그냥 딱 봐도 이 사람 좀 해봤다 안 해봤다를 우리가 어떤 디렉토리나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하는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한번 정도는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현재 디렉토리가 어디 있냐, PWG, 프린트 워킹 디렉토리, 이러한 것들 한번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디렉토리 이동할 땐 체인지 디렉토리, CD,
그 다음에 디렉토리를 만들 때 mkdir, 그 다음에 삭제할 때 rmdir. 그럼 디렉토리를 이동할 때는 mvdir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mv를 이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상대 경로, 절대 경로 이러한 용어들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번 장도 마찬가지로 학습평가와 관련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확인을 해 주셔야 당연히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명령어들이나 이런 것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리눅스의 구급 명령어 보시면 기본적인 어떤 뭐 앞쪽에 나와 있는 거 지난 시간 돌아보기 당연히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요 용어들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전 퀴즈는 당연히 시험 볼 때 여러분들이 풀고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파일과 정보, 파일이 무엇이냐인데, 이 ls 명령을 실행했을 때 -l이라고 하는 옵션을 주시면 좀 데이터에 대한 내용을 좀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데, 이 필드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8개의 필드를 다 외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유닉스를 좀 써보신 분들은 한 요 정도 필드는 다 알고 있죠. 첫 번째 글자는 파일의 종류, 두 번째는 파일의 퍼미션, 접근 권한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사람이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링크의 수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파일의 소유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 파일을 소유하고 있는 파일의 소유 그룹이고, 여섯 번째는 우리가 이 파일의 크기인데, 터치를 이용해서 파일을 만들면 기본적으로 파일이 0바이트가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파일의 최종 우리가 수정 시간이 되고, 여덟 번째는 파일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여러분들 일단 당연히 알고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글자에서 마이너스면 1번 파일이, D면 디렉토리, C면 캐릭터 디바이스, 그 다음에 B면 블록 디바이스, 뭐 이러한 것들은 뭐 다들 아시는 거니까 한 번 정도는 또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링크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링크를 만든 이유들, 그 다음에 유닉스의 어떤 여러분들 하드디스크에다가 유닉스 설치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파일 시스템이 만들어지는데, 뭐 파일 시스템의 기본적인 구조, 아이노드가 무엇인지는 좀 알고 있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노드는 우리가 유닉스는 이 사용자든 파일이든 프로세스든 당연히 숫자로 관리를 하는데, 왜냐면 컴퓨터는 0과 1로 이루어져 있는 이 기계음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숫자로 관리를 하는데, 이러한 숫자들을 관리하는 기준으로 우리가 아이노드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한다. 그 다음에 심볼링크, 하드링크에 대해서 뭐 당연히 알고 있으셔야 되고요. 이 심볼링 링크는 우리가 어떤 윈도우에 이 단축 아이콘처럼 이 파일을 찾아갈 때 다른 이름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하드링크는 파일의 이름을 두 개로 불러줄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좀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 링크를 만들 때 lm 명령어, 하드링크는 그냥 만드시면 되고, 소프트 링크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s 옵션을 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가 무엇인지 앞에 있는 것들은 운영체계 이 시간에 나오는 것들인데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PS 명령어, 이 PS는 프로세스의 상태, 프로세스 스테이터스를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옵션에 AUX를 많이 쓰는데 이 AUX에 대해 좀 알아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 pgrep 명령어는 무엇인지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ps 명령어와 함께 많이 사용된 명령어가 top 명령어인데 이 명령어들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다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쉘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사용자의 입력을 해석을 해서 운영체계 커널에 전달을 해주고, 커널에서 사용자한테 다시 표시할 내용들을 표시할 수가 있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포그라운드와 백그라운드, 그래서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프롬 실행하면 일반적으로 포그라운드 모드로 실행이 되는데, 강제적으로 종료하고 싶으시면 기본적으로 컨트롤 C를 누르시면 되고, 우리가 다시 백그라운드로 돌아갈 때 이 컨트롤 Z를 누르면 기본적으로 슬립 상태에 빠집니다만, 여기서 BG 명령어 이용해서 백그라운드로 돌아갈 수 있죠. 그래서 일단은 중지할 때는 컨트롤 Z, 그래서 우리가 이제 ZZZ 하면 뭐 만화책 같은 데 보시면 이렇게 잠잔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컨트롤 Z를 누르면 된다. 그 다음에 현재 중지되었거나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는 잡스 명령어, 그 다음에 전면으로 돌릴 때 FG, 포그라운드, 후면으로 돌릴 때 백그라운드, 그 다음에 뭐 로그 아웃 하면
보통 프로세스가 한꺼번에 죽는데 그래도 실행하고 싶다. 노홉 명령어 사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를 뭐 시그널을 날리면 일반적으로 죽는데 프로세스를 죽이고 싶을 때 킬 명령어 같은 거를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명령어들과 함께 이런 걸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닉스의 기본 보안은 이 권한으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그 다음에 각각의 파일에 대한 퍼미션으로 우리가 구분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 파일에 대한 퍼미션은 이 어떤 그 유저 아이디와 이 그룹 아이디와 같은 걸로 구분이 된다. 그래서 이러한 유저 아이디와 그룹 아이디는 etc 밑에 있는 요 패스워드로 관리가 되고,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한 패스워드와 관련해 가지고 요 또 여러분들이 필드들을 또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물론 좀 외워야 될 것들이 많긴 있습니다만,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제 유닉스와 리눅스를 하신다고 하면 당연히 좀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니까 한 번 정도 더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저스 명령어, 그 다음에 W 명령어, 그리고 후 명령어, 특히 후 명령어는 또 많이 쓰이는 거니까 한 번 정도 더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ID 명령어, 그 다음에 뭐 루트 사용자가 누구이냐, 그 다음에 루트 사용자로 여러분들이 그 권한을 얻어서 실행하고 싶다. 그러면 should 명령어, 그 다음에 뭔가 유저를 바꾸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 스위치 명령어, 그 스위치 유저죠. 그 다음에 su 명령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비밀번호를 바꾸고 싶다. 뭐 패스워드 명령어, 그 다음에 나는 로그아웃을 하고 싶다. 그럼 로그아웃 명령어, 뭐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학습평가 당연히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뭐 우리가 뭐 3장도 마찬가지로 정리하기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고, 뭐 당연히 이런 쪽에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고득점을 노리시는 분들은 앞에 있는 걸 좀 더 정리하시고 기본적인 이런 것들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주는 일단 파일과 보안인데, 뭐 당연히 지한 시간 돌아보기 한번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요 용어 보시고 사전 퀴즈 선생님 보셔야 되죠. 그 다음에 리눅스에서 파일이 무엇이냐, ls 명령어 했을 때 이 -l을 하게 되면 나오게 되는데, 일단 여기서는 일단 접근 권한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사용자와 그리고 우리가 일반 그 그룹, 그 파일의 그룹,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읽기, 실행, 그 다음에 쓰기 권한을 주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 좀 보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퍼미션과 관련해서 뭐 체인지 모드라고 하는 명령어가 나오는데, 당연히 이 명령어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명령어에 옵션들이 있는데, 우리가 UGAO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RWX 이런 걸로 주실 수가 있는데, 일단 하나씩 주시는 방법과 팔진수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주는 방법들이 있는데, 당연히 시험 문제에는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반드시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 umask 명령어도 기본으로 우리가 이제 파일을 만들 때 권한을 어떻게 줄 것이냐 요거를 줄 수가 있게 되는데, 디렉토리와 그 다음에 파일들이 약간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요 두 가지, 그 다음에 그 권한도 디렉토리와 파일들이 다르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비교해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디렉토리 권한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한 번 정도는 더 이렇게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룹과 관련된 거는 etc의 그룹 파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뭐 그룹수 명령어, new-grp 이런 것들. 그래서 ls-l을 했을 때 앞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했고요. 이번에는 네 번째, 다섯 번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뭐 change owner, change 그룹 명령, 파일의 소유자와 파일의 그룹을 바꾸고 싶으신 경우 이런 거 사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의 실행 권한, 당연히 뭐 여러분들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루트의 권한, 그래서 파일의 소유자의 권한으로 프로세스를 실행하고 싶으실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이용할 수 있는데, 이펙티브 유저하고 우리가 그 리얼 유저 뭐 이러한 것들 달라질 수 있으니까, 달라질 수 있는 것들은 한 번 정도 여러분들이 더 체크를 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set user ID, 시험 문제에 있는데 뭐 set user ID 설정하는 방법, set group ID 무엇인지 용어들을 당연히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평가 당연히 보셔야 되고요. 정리하기는 당연히 봐야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일단은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5장은 검색과 정규 표현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정규 표현식이 무엇이냐 이러한 것들을 보기 전에 지난 시간 돌아보기와 정규 표현식 패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뒤에 보시면 이제 파일에 검색할 때 뭐 그랩 명령어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맨 명령어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타임 명령어, 휘치 명령어. 그래서 어떤 파일이 어디 있느냐 실행 파일을 찾을 때 사용할 수 있고 웨어리스도 찾을 수 있는데 달라지는 거는 웨어리스는 맨 페이지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상세하게 보여준다고 있고요. 파일을 찾을 때는 우리가 파일명으로 찾을 때는 그랩 명령어, 그 다음에 파일에 대한 내용으로 찾을 때는 파일의 이름으로 찾을 때는 파인드 명령어, 파일의 내용으로 찾을 때는 우리가 그랩 명령어를 이용할 수 있는데 뭐 당연히 둘 다 많이 쓰는 명령어들이니까 숙지를 하고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패턴으로 찾고 싶다. 정규 표현식이 나오는데 정규 표현식은 우리가 뭐 한 장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실제 한 장으로 이게 끝낼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좀 더 이렇게 복잡하게 좀 더 자세하게 보셔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수업 시간의 범위를 넘어가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파인드 명령어에서 정규 표현식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옵션들, 그리고 파이프, 소트 명령어 뭐 이런 것들 나와 있는데 기본적인 것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학습평가라던가 이러한 것들도 한 번 정도 더 확인하시고 정리하기를 여러분들이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6장이죠. 6번째 주에가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인 이제 검색과 정규 표현식 뒤에 일단은 우리가 이제 문서 편집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문서 편집기에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들은 문서 편집기가 무엇이냐인데 뭐 유닉스는 전통적으로 다양한 문서 편집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VI나 나노나 우리가 뭐 ED나 그러니까 라인 기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화면 기반도 있는데 화면 기반으로 유명한 게 VI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분투를 쓰시면 뭐 G 에디터 같은 것도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VI 에디터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VI 에디터는 우리가 데니스 리치, 뭐 캠 톰슨, 그 다음에 유명한 사람이 빌 조이가 나왔는데 이 빌 조이가 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의 모드가 있다. 시험 문제 참 되게 좋죠. 다음 중 VI 에디터의 모드가 아닌 것은 뭐 이런 것들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VI에서 제일 많이 쓰는 키는 ESC 키죠. 왜냐하면 모드를 변경할 때 기본적으로 ESC를 쓰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명령 모드로 진입할 때 사용하는 키가 아닌 것은,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뭐 커서 이동할 때 뭐 당연히 그 다음에 붙여넣기, 복사하기 아마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 종료하기 뭐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옵션들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시면 되고, 아마 수업 시간에 실습을 해보셨으면 기본적인 옵션들은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명령어들, 옵션들 책에 있는 정도는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로 우리가 이제 범위 지정 같은 게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범위 지정하실 때 우리가 뭐 한꺼번에 지정한다라고 하면 그냥 여러분들이 전체는 이렇게 퍼센테지나 이런 걸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1, 우리가 0 이렇게 쓸 수 있지만 뭐 전체를 지정할 때는 우리가 퍼센테이지 이런 거 한 번에 하나로 쓸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치안이라던가 뭐 이러한 것들 정규 편식도 사용할 수 있고 뭐 줄의 시작 같은 것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노 에디터가 있죠. 나노 에디터가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단축키나 이런 것들은 어차피 우리가 이제 나노 에디터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외우지 않으셔도 밑에 도움말이 표시가 되기 때문에 뭐 시험 문제 이렇게까지는 나오진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기본키는 너무 좀 기본적인 것들은 외우시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도 마찬가지로 학습평가와 그리고 정답지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보시려면 당연히 요거는 숙지를 하고 있으셔야 되고, 약간의 여러분들이 이제 고득점을 노리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요 PT를 좀 정리를 좀 더 잘 하시고요. 그리고 요 시험 여기 없는 내용들, 특히 이제 강의에서 얘기했던 내용들 같은 것들도 한번 정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잘 보시고요. 다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25문제고 사지선다형으로 출제가 되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로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시험 문제 준비를 좀 잘 하셔서 다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